선수한테 뭐라 하고 말이야. 내가 소리는 안 질러서 그거지. 밖에 나가면 내가 상대야. 소화 무르기 닿게 인사를 해. 이렇게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가방이 없어졌어요. 이젠 말해. 아니야, 진짜 아니야. 가방 없어지면 언니 어딨어, 이거 어딨어. 맞아요. 우리 사이딩 때 되게 좋은데, 사이딩. 그래서 사실 그 가장 좀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 이성 그 어떤 친구를 만날 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얘는 만나지 서로 마라. 너랑 얘는 안 어울린다. 언니 입장에서 좀 그 동생들을 좀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제가 네. 그래서 20대 때까지는 연애 코치를 제가 많이 했고 아, 해주셨어요? 제 스타일대로 얘네들이 좀 따라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그런 팁들을 자기는 혼자서 많이 말을 했는데 한 번도 그거를 따라서 해본 적은 없어요. 언니가 잘 되는 걸 못 봤어. 웃기다. 그래. 근데 원래 이제 그 기상캐스터 시절에도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요. 적극적으로 막 대시 막 들어왔잖아요. 센세이션이었죠. 뭐 여기저기 대시가 좀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상캐스터 할 때는 연예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네. 그 예전에 미니홈피 있잖아요. 네. 미니홈피를 통해서 좀 연락을 아, 많이 왔어요. 네, 많이 하셨었어요. 연예인들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 되게 옛날 얘기는 미니홈피로 연락을. 그러면 한번 좀. 특별히 선물로 주고. 스킨 선물 주고 막 자기가 직접 꾸민 스킨 나중에 자기 이모티콘 넣어가지고 자, 그러면 뭐 축구 선수? 그때는 누구라고 뭐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네. 아, 되게 그럼요. 예. 정말 다양했어요. 뭐 축구 선수, 골프 선수, 야구 선수, 그리고 배우분들도 있었고 진짜. 가수도 있었고. 좀 행복했겠다, 한마디로. 근데 그때는 제가 20대 때였으니까 예. 그런 인기가 되게 꾸준할 거라 생각했어요. 재밌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날씨만 했잖아요. 네. 기상캐스터만 하고 항상 날씨 나와서 제 감정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뭐 비 오니까 우산 꼭 챙겨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냥하고 되게 착해 이상형이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형. 전혀 나의 개인적인 이런 모습은 안 보이니까. 그냥 그 날씨를 전달하시는 그 모습만 보다 보니까. 신비감이 있죠. 그걸 보고 되게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말 나온 김에 조금만 좀 기분 좋을 때 좀 틀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탑스타하고의 어떤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니, 얘기 난 김에 네네. 이렇게 좀 오래 이렇게 사귀신 분도 좀 있고 하다가. 사실 그때는 뭐 그 탑급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막 연기를 막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막 아침 드라마 정도의 이제 드라마 거기서 주인공 정도 됐었나? 그런데 뭐 그런 정도의 분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탑스타가 되신 거군요. 갑자기는 아니고 저랑 헤어지고 나서 되게 잘 됐어요. 그럼 은지랑 헤어지면 잘 되는 겁니까? 언니랑 헤어지면 다 빵빵 터졌어. 언니 지금 어른 되셨는데. 언니가 지금 저 어른 되셨는데. 배우는 또 누가 있어요? 아, 되게 많았어요. 아, 저는 진짜 안 궁금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혼자 나가기 전에 항상 그래요. 언니 어디가? 그때 아니야. 누구 좀 만나는데, 누구 있잖아, 걔 만나. 조용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러고 나가요. 안 궁금한데. 진짜 그게 약간 머피의 법칙 같이 저를 거쳐간 사람은 다 잘 돼요. 보니까 맞아. 세호 오빠도 저랑 같이 저랑 프로그램 했을 때 깜짝 놀랐네. 나도 깜짝 뭐 놀랐어. 교제한 건 아니지만 같은 프로그램에 있을 때 오빠 되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 양배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건 사실이에요. 늘 밭에 좀 있었죠. 그래서 양배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오빠. 맞아요, 맞아요. 몇 달 있다가 거기서 이제 룸메이트에서 오빠가 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호 오빠도 나를 거쳐가면서 되게 잘 됐구나. 근데 제가 그동안에 고쳐온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데. 여기 따지면 오늘만 거쳐간 사람이 200명이네요. 아니, 근데 그런 건 됐을 있었어요. 거예요, 다. 행복 전도사예요? 행복 전도사네. 아니, 근데 뭐 두 분은 어땠어요? 누가 더 인기가 좀 많았는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렸을 땐 미나가 인기가 훨씬 많아. 진짜? 한 무리에서도 더 좋다고 2명 이상 쫓아다니고 무슨 데이마다 네. 화이트데이가 사탕 받아오는 날이고 그 막대과자 날이 막대과자 받아오잖아요. 근데 네. 이만큼 받아오고 뭐 사탕도 이만큼 받아와서 항상 엄마가 저한테 너는 동생이 저만큼 받아오는데 언니가 돼가지고 한 개도 못 받아오냐고 약 올리시면 사가지고 들어가지. 이거 더 비참한 거예요. 그게 제 되게 티나. 부전심에서는. 지가 그래서 사는 게.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냐? 초콜릿 맛. 그랬더니 또 엄청 까탈스럽게 그건 안 되고 이만 먹어 하면서 제일 맛없는 거 있잖아. 레몬 맛 이런 거. 딸기우유만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막 그건 안 되고 이러면서 레몬 맛 같은 거 던져줘. 이거 먹어. 고마워. 하나 받은 기분으로
훨씬 굉장히 쫓아다니고. 근데 커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제가 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옛날에 표정 보세요. 미나를 능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이 날 쫓아갔다. 아니, 이제 이렇게. 그거를 어. 우리 언니가 좀 그 직접 얘기 아니에요, 민혜 씨. 안 돼요, 저한테. 얘기 잘 전달할게요. 아니 사실 은지 씨도 뭐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이게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500대 1이죠? 야,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500대 1은. 대단하다. 그때는 아마 네. 3, 4밖에 없었으니까. 네. 3, 4밖에 없었으니까 뭐 하나 공채 뭐 하나만 떠도 그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경쟁률이 막 1000, 네. 막 500, 막 그렇게 넘어갔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기상캐스터보다는 뭐 PD나 기자나 뭐 그런 약간 방송을 하는 쪽 일을 하고 싶다. 어쨌든 이쪽 일을 좀 하고 하시고 싶어 하셨군요. 예. 하고 했는데 이제 일본에서 처음 이제 제가 기상캐스터를 시작을 하게 아, 됐어요. 일본에서 하셨어요? 네. 거기서 시작한 인연으로 한국에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공채가 뜨더라고요. 아, 시험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갔죠 그때. 야, 대단하다. 500명 중에 한 명. 그때도 되게 고마웠던 게 시험 보러 갈 때 되게 떨리고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걱정하시고 신경 쓸까봐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동생한테는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때 1, 2, 3차까지 있었는데 다 같이 와줬어요. 다 같이 와줘서 합격 전화 받는 날에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겠네.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여기 여의도죠. 여의도 그 한복판 그 광장? 칼국수 있고 그 여의도역. 칼국수 집 있는 그 아, 여의나루역. 여의나루에서. 거기 진짜 그 사거리에 큰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둘이 너무 막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두 분이 같이. 네. 전 여의도역에서 울었거든요. 아, 왜요? KBS 듣고 나서. 다 울게 돼요. 왜냐면은 네. MBC는 여의나루역에서 가깝고 KBS는 여의도. 여러분, 저 죄송한데, YTN 붙었을 때는 안 울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나는 안 울었는데. 저는 울었죠. 저는. 울었어요? 네. 그래놓고 KBS를 울리고 가셨잖아요. 제가 울었으니까 울리긴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준비할 때는 처음 준비해 보는 거여가지고 아 진짜 내가 붙으면은 돈 안 받고도 일을 할 수 있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진짜 내가 돈 안 받고도 일해야지 했는데 그런 마음이 얼마 안 가죠? 한 달 지나니까 돈은 받고 당연하죠. 새벽에 출근하고 당연하죠. 막 늦게 일한 만큼. 들어가니까. 네, 그럼요. 이 노동력은 꼭 이제 챙겨 받아야겠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니 사실 이게 진짜 날씨 예보가 늘 생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예. 7년 동안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7년 진짜 오래 했네요. 아니, 왜냐면 이게 생방에 나도 모르는 그 실수들이 또 굉장히 많을 수가 그러니까 있고. 많죠. 그러니까 제가 첫 해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해가지고 그때 아침 7시부터 9시 출근길에 하는 뉴스 있잖아요. 아침 광장 같은 거. 거기서 6번 나오는 이제 코너에서 일을 했어요. 생방으로. 지금은 그래도 카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카메라 보면은 눈을 피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생방을 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프롬프터도 안 해주고. 아우, 다 외워서 네, 하려고. 다 외워서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글씨를 크게 뽑아가지고 발 밑에 놨어요. 발 밑에다 이렇게 놨어요. 기억이 안 나면은 발 밑에라도 그래, 보고 그거라도 하려고. 근데 봤는데 이게 날씨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초 가만히 있다가 정신 차리고 아래를 봤는데 아래 봐도 글씨 너무 내가 조그맣게 뽑은 거예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들어와. 그 현장 들어가면 안 그리고 보여요. 한 20 이상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10 정도로 한 15 정도로 뽑은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보일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안 보이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꺼내가지고 읽었어요. 나가고 있는데. 네. 어머.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카메라 감독님 그냥 끊었어요. 아유, 화나 죽겠다. 아, 그냥 끊었어요, 방송을. 아 이거 나갈 수가 없는 당시에는 상황이니까. 끊죠. 그래서 실수를 매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끌려 올라가가지고 막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방송 그만둬도 왜 이렇게 해가지고 MBC에 먹칠을 하냐 막 이러면서 서류 다발을 이렇게 휙 던졌는데 그거에 제가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프지. 실제로 아파요. 화장실에서 많이 맞아봤죠. 네, 많이 맞아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네. 아이고, 참.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방송 되게 잘하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자기가 아침 출근길에
맨날 틀리는 기상캐스터가 있어가지고 그때 방송을 되게 맨날 봤대요. 재밌어가지고. 요즘은 또 그런 게 있으면은 네. 이게 또 화제가 되거든요. 짤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게시판에 막 한 4장 정도 막 다 도배가 됐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하냐. 낙하산이냐, 뭐냐, 뭐 누구 친척이냐. 아, 근데 그 친구는 맨날 틀리던데 안 잘리고 잘하고 있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저일걸요? 그때 몇 년도 맞죠? 그랬더니 맞대. 아, 저예요? 그랬더니 막 놀래는 거예요. 그때 되게 못했는데 지금 잘 성장해가지고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훈훈한 미담도 있었다. 강원지 씨 전선적인 얘기 있어요. 뭐예요? 그 날씨 예보할 때 이렇게 약간 앉으면 시청률이 폭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아, 그러니까 제가 9시 뉴스를 5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년을 맡아서 하면서 여자 앵커분이 3번이 바뀌었어요. 근데도 저는 5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날씨 할 때는 원래 날씨 코너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죠. 예. 시청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렇죠. 구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할 때는 이 시청률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야, 사실 그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몇 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거기서 시청률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1분 30초. 얘기 들어보니까 은지 씨가 이렇게 뭐 기상캐스터 시험 보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미 그때 한 3, 4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그때 좀 이제 기상캐스터로 제가 인지도가 좀 있을 때여가지고 왠지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했으면 되게 그때부터 같이 시너지를 내서 같이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때는 이 친구가 시작을 하면은 왠지 내 그늘에 좀 이렇게 가려지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신입 때 얘로서 인정은 못 받고 고리표처럼. 자꾸 뭐 박은지 동생으로 동생. 불리게 될까봐 얘는 자존심이 되게 센 친구인데 괜히 상처받을까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아나운서나 뭐 기자나 다른 일을 좀 해라 했는데 결국에는 한 번에 붙어가지고 예, 활동을 했죠. 아무래도 제가 또 이게 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좀 친근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는데 언니 하는 걸 다 따라서 지원을 했던 거네요. 이게 보고 배운다고 해가지고 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좋아 보이잖아요. 동생으로서 너무 예쁘다. 이 직업을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하려고 하면 언니가 안 돼 스탑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언니 몰래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셨군요. 합격을 해서 들어갈 때쯤 언니한테 말을 했더니 언니가 완전 토라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토라져서 언니 마음 어떻게 풀어줄까 하고 있는데 언니가 SNS에 올렸다면서요? 네,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있더니 제가 이제 힘들게 교육받고 하는 걸 알더니 좀 불쌍했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때 미니홈피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열심히 할 때라서 거기다가 막 내 동생 사랑하는 은실이 뭐 됐다고 한달 동안 막 얘기도 안 했는데. 이만큼을 써서 올린 거예요. 사진 근데 박은지 씨는 캡처해서. 좀 약간 SNS를 통해서 사랑은 SNS를 통해서 그렇죠. 제일 좋아. 사랑은 SNS를 통해서. 그리고 기사로 이제 고백도 이제 기사 또 나가면 본인 또 좋아하니까 네.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기자님들이 기사를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언론 플레이를 좋아해요. 언론 플레이 싫어하는 방송이 뭐 있어요? 오빠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전현무 씨는 뭐 쉬는 시간 중간중간 전현무 계속 전현무. SNS에 뭐 올릴 때도 기자분들이 식사하는 시간을 피해요. 그때 올리면은 안 쓰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딱 이제 일하실 시간에 쉬실 때. 뭐가 있네요. 11시쯤이나 뭐 이렇게 한 2시, 3시 무조건 기사가. 12시나 퇴근 시간에 하면 안 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남편이 오빠가 남편. 친오빠였으면 얼마나 너는 피곤했겠냐. 진짜 통계적으로 지금 말씀 이제 뭐 줄었어요. 훈훈한 또 자매들 간의 이야기가 네네. 있는데 네. 또 감동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감동 같은 이야기. 감동 같은 이야기는 뭐예요?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 감동 같은 이야기. 감동스러운. 예. 나이가 36인데 어휘력이 많이 떨리네요. 그 차원이 있습니다. 단어 부사력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이게 떨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나 씨가 너목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네네. 미나 씨가 아주 그냥 깜짝 등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원 사격을 해줬다는 의리 있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언니가 3달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3달 동안 제가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3달 동안 속여서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언니 무대 이제 막 리나 씨 무대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뒤에서 이제 제가 몰래 숨어 있었어요. 동생이 뭔지 몰랐어요. 전혀 준비하는 내내 몰랐고요. 노래가 시작이 되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쯤에 노래가 제가 부르지 않는데 노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AI를 치셨나 보다. 그냥 정말 생각도 못하고 노래를 계속하고 이렇게 춤을 추고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약간 기분이 약간 이상했어요. 아닌데 이건 부르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약간 신인 배울 때 카메라에서 눈 떼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앞에만 보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함성 소리가 갑자기 커지길래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커지는 노래인가 하고 계속 부르고 있었는데 정말 노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얀 귀신 같은 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알짱알짱거리길래 이렇게 봤는데 미나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울컥했던 마음이 정말 그 주마등처럼 준비했던 모든 게 쏙 지나가면서 근데 또 이제 약간 신인의 배운 마음으로 마무리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참고 마무리까지 하고 여기를 왜 왔냐라는 짧은 인사를 했었는데 또 이 서프라이즈를 저희끼리 했잖아요. 근데 둘이 동시에 했던 말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자.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한번 숨겨보자 해가지고 숨겼어요. 부모님한테. 방송으로 알게. 방송으로 보시게 하자. 아, 서프라이즈로? 네. 말씀을 안 드리고 그날 방송 당일이 됐는데 둘이 같이 이제 테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재밌다. 무대가 공개가 됐는데 부모님이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까먹은 것이다. 방송을 보지 않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1, 2분 전에 전화해보자 해서 전화를 했어요. 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신호음이 계속 가는데 받긴 받았는데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피커폰 대고 엄마 안 받지? 엄마 안 받지? 엄마 안 본 거잖아. 막 약 올렸는데 막 놀렸는데 갑자기 엄마가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거는 상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요. 감동이 오셨던 근데 그 박자의 사촌 형부가 배우 감무성 씨죠? 큰이모 딸의 남편.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은지 씨가 좀 힘든 시절에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감성 씨가. 예전에 좀 그런 걸 제가 슬럼프 좀 겪을 때 저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이 너 요즘 무슨 생각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부 되게 좋은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좋은 프로그램이 저한테 안 와요. 그랬더니 좋은 프로그램은 네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야. 왜 그걸 모르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듣기에는 되게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때 제가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가 이 프로그램에서 집중을 못하고 너 혼자 겉도는데 누가 너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너를 섭외하려고 하겠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펑펑 울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지금. 쌍절곤. 쌍절. 박은지 씨 쌍절곤 됩니까? 진짜? 아니 쌍절곤을 왜 사실 쌍절곤? 예전에 여군 특집 배우셨어요?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있던 회사 대표님이 쌍절곤 돌릴 수 있으면은 여군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연습을 하셨어요? 연습을 했는데 안 넣어주셔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네요. 한번 방송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보자.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드릴게요. 예의 바른 이게 무술은 예의가 바른. 야, 이거 먹 많이 들겠다. 야, 5만 원 같은데? 5만 원 먹겠는데? 잘한다. 잘한다 진짜. 시원하겠다. 근데 이게 다른 매맞춤 하는. 다른 매맞춤 하는. 은진 씨. 아니, 근데 이게 아파서 은진 씨 옆구리 나갔는데요, 지금. 갈비 은진 씨 괜찮아요? 갈비 두 개 나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뼈를 맞을 때마다. 잘하네. 근데 연습 얼마나 꽤 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잘했는데 어깨 뻘게 여기. 저 멍들었어. 은지 씨 여기 빨간데요? 괜찮습니다. 멍들었어 여기. 괜찮습니다. 은지 씨 멍든 것 같아요. 그 시딘 좀 발라야 되겠는데요? 피멍이다 피멍. 근데 원래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쌍절곤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계속 본인 공격이 야, 이거 먹 많이 들겠다. 평소에 어떤 형도예요, 감성 씨? 어렸을 때 가게 되면은
뭐 그 사촌 언니가 요리를 참 잘해가지고 요리를 해주면 이제 형부는 가서 와인을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와인 창고를 들어가면은 세계에 있는 거의 종류별로 와인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뭐 비싼 건데도 저희 가면 무조건 꺼내서 막 시음하게 해주시고. 이게 되게 이게 술 취해서 약간 기분 좋아지시면은 더 좋은 거. 창고 키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와인을 잘 모를 때는 뭐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거 뭐 가까운 거 이렇게 몇 개 집어왔는데 나중에 계속 가다 보니까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또 먼지 쌓이고 좋은 거는 또 이렇게 병을 비닐로 싸놔요 이렇게 빈티지 보니까 또 오래됐고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슬슬 가져오니까 이제 가면은 키를 안 주시더라고요. 뒤에 숨겨놓은 거 빼니까. 근데 자매들이 참 닮나 봐요. 신기하네. 자매들이 이제 기상캐스터 쭉 아, 그러니까 또 좀 어떻게. 하시고 이쪽은 또 걸그룹으로. 아, 근데 알고 보니까 미나 씨보다 리나 씨가 더 좀 먼저 그 가수의 꿈을 좀 키우셨다고. 아, 그래요? 보아 선배님 다큐멘터리를 보고 네, 너무너무 가수가 하고 싶어서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이 쫄랐어요. 근데 이 집을 나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하지 말고.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해야죠. 그 당시에 언니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반대를 하셨었죠. 반대가 굉장히 죄송한데 학교 성적은 어떻게 되셨어요? 뭐 전교 등수 맞았었어요. 네, 굉장히 하셨구나. 그러면은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는 이제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음악학원을 알아봐 주셨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이제 워낙에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게 다른 기억인데 어머니가 이제 하고 싶어 하니까 등록을 시켜주셨는데 아빠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미나를 끝까지 반대했는데 어떤 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하셨는데 미나가 공부를 시키면 책상 앞에 5분을 앉아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했는데 그때 비욘세의 리슨 가사를 외우겠다고 레슨곡이 그거였는데 밤새 외우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거를 보고 아 얘는 공부의 길은 그렇지. 아니고 이것을 해야겠 좋아하는 걸 것이.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아마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동생의 어떤 그 인기를 등에 업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좀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또 좀 약간 원하도 원치 않던 족쇄가 될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표가 그렇죠, 그렇죠. 예. 원치 하던 원치 않던 붙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조금 억울한 게 제가 먼저 시작은 했는데 데뷔가 늦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나랑 똑같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 좋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안 좋아지니까. 맞아. 지금은 또 제가 그래도 미나 덕분에 어떻게 이런 신인인데도 해피투게더에 나올 수 있고 이게 좋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되게 언니한테 고마운 게 보통 이제 당연히 저 같아도 서운할 것 같은데 이제 언니니까 또 이제 그거를 저한테 내색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모니터 얘기하실 때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저는 오히려 모니터를 잘 안 해요. 모니터를 약간 하기도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모니터 한 다음에 언니한테 뭔가 한마디 하는 게 오히려 언니는 바쁘고 또 신경 쓰는 것도 너무 많은데 더 스트레스가 될까 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모니터를 요구를 해요. 제가 나 좀 모니터 좀 해달라. 그래서 안 보고 있으면 난리가 나요. 제가 뭐 포토월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사회 현장 가가지고 사진 이렇게 찍히면은 이렇게 솔직히 이거를 바로 확인하고 싶어도 이게 그 극장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뒤에서 또 보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좀 내 사진 좀 봤어? 내 사진 좀 봤어? 나 어떻게 나왔어? 잘 나왔어? 뭐 이쁘게 나왔어?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일단 제 얘기를 그냥 무시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물어봐요. 은홍아 아까 나 포토를 했는데 봤어? 그랬더니 언니, 내가 하루 종일 언니만 검색할 수는 없잖아. 나 되게 바빠, 언니. 아, 검색하는데 이제 10초도 안 걸려. 내가 맨날 언니 박은지 칠 수는 없잖아. 맨날 박은지 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보통 뭘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세요, 은홍 씨는? 저는 원래 중국어래 이런 거요? 중국어래. 싸게 구입하는 뭐 짝퉁 구매법 이런 거. 가격 비교 사이트 이런 거. 중고나 뭐 이런 거. 우리 저기 은진 씨인가요? 은홍 씨가 코디네이터를 하신 적 있다고. 제가 은홍 씨가 코디네이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친구랑 같이 그 쇼핑몰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제작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몇 번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갑자기 쉬게 된 거예요. 갑자기 휴직을 신청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언니가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안 구해지니까 저한테 야
너가 한번 스타일리스트 해볼래? 이런데 저는 제가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걸 잘 몰랐고 그리고 또 저는 TV에서 본 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한혜연 씨. 저를 만들어줬던 죄송해요. 분. 네, 저를 한혜연 패셔니스트로 씨를 만들어줬어요. 생각을 딱 했죠. 아, 내가 그러면 제2의 한혜연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저도 있지. 의상을 꿈이 되게 전공했고 그럴 수 있어. 또 의상 쪽으로 이게 욕심이 관심이 좀 많으니까.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골라주기만 하면 된대요. 저한테 되게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하는데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알고 보니까 잠도 못 자고 12시간 촬영하면 12시간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이제 계속 또 메이크업을 뭐 이렇게 또 흩어진 게 옷도 뭐 있는지 이렇게 뭐 뭐 봐야 저 맞아야 그런 되고. 건지 전혀 몰라가지고 아, 골라주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픽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셀렉하고 이런 이거 그래서 알아서 제가 네. 그때 방송이 14시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새벽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미 막 너무 피곤한데도 됐겠군요. 그냥 스튜디오에서는 웃어야 되니까 이렇게 웃다가 야, 빨리 대기실가 쉬어야지 하고 갔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매니저도 자고 뭐 스타일리스트 뭐 얘도 자고 뭐 피곤하니까. 그걸 다 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그랬어요. 그만한 락을 해봐, 락을. 그랬더니 그럼 대부분 언니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때 이거 언제 끝나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자기 고요하게 자고 있는데 깨웠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근데도 막 힘들어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난 언니랑 이제 못 하겠어. 그렇게 맨날 제가 달래가지고 그래서 막 옷도 사주고 뭐 운동화도 사주고 달래면서 맞아, 달래면서. 맞아. 제가 생각한 한혜연 씨나 뭐 이런 거는 이제 TV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고 그쵸. 실제 생활에서의 그 스타일리스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든 일들을 그게 많이 또 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녹화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또 그 반납하셔야죠. 그렇죠. 또 그것도 일일이 또 다시 또 체크해서 또 다음 옷 가지고 굉장히 일이 고됩니다. 예. 말은 이제 이렇게 해도 은홍 씨가 저 미인 대회 나갈 때 우리 또 큰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요? 그죠? 사실이에요? 예, 은홍이 나갔을 때 또 싸웠어요. 사이 잘 지내다가. 좋게 지내가지고 뭐 나가가지고 뭐 발표하는 것도 제가 트레이닝을 다 해주고 드레스 드레스 섭외도 보러도 다 같이 해주고 다 가고. 해줬는데 막판에 뭐 때문에 싸웠지? 기억 제가 안 얘한테 다이어트 약 하나만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요, 우리가. 많이 먹는데 식욕이 절제가 안 될 때는 식욕 억제 다이어트 약을 이렇게 한 번씩 먹거든요. 아유, 네. 근데 마침 제 약이 다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야, 나 한 알만 줘라. 나 약 한 알만 줘라. 그랬더니 자기도 먹을 약이 없대요. 그래서 설마 하나를 없겠어. 진짜 나 한 알만 줘. 나 지금 없으니까 나 지금 배가 되게 고프거든. 한 알만 줘. 그랬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없대요. 그래서 얘 없을 때 불시에 내가 가방을 봤어요. 근데 약이 이만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인정해요? 궁금한데 그 다이어트 약은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를 언니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원래 자기가 불리할 때는 아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욕심이 많나 보다. 자기 거 안 주는구나. 아니 근데 그 많으면 하나 줄 수 있는데. 진짜 수전노예요, 수전노.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수전노.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무슨 생각이 수전노야? 그래서 제가 얘 사주를 한번 봤어요. 사주에 수전노 같은 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부자가 된대요. 잘 모아가지고. 아니, 그럴 것 같아, 진짜. 실제로 부자예요. 돈을 잘 모아서. 지금 표정 굉장히 탐욕스럽거든요. 아니, 좀 표정이 좀 너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뭐 예능이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다툰 이야기 뭐 본의 아니게 뭐 그런 점들만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사실 좋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유, 그렇잖아요. 좋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언니란 존재가 저한테는 늘 크게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말을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언니한테는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는 것 같고, 항상 근데 되게 못난 동생인 것 같아요, 제가 언니한테는. 유나 씨도 뭐 좀 진짜 그냥 마냥 어린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밖에 또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말도 해보고 방송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엿한 숙녀가 돼 있는 것 같고 잘 자라줘서 고마운 것 같고, 또 지금은 동생이 더 유명해서 집안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서 그게 많은 짐을 지어준 게 아닌가. 언니가 먼저 이렇게 끌었어야 되는데 동생이 지금 그 짐을 지고 있어서
다르다. 항상 볼 때마다 빨리 더 열심히 해서 잘 돼야지 하는. 항상 존경하는 사람 이름 쓰라 그러면 어릴 때부터 박은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언니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항상 제일 많이 기억 남는 거는 언니 때문에 좀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아유.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아, 연홍 씨가 또 이제 울컥한 거죠.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언니한테 이렇게 좀 늘상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뭐 표현을 할 계기가 마땅치 않죠. 그렇죠. 사실 그만큼 이제 진짜 세 분이 너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이러고 나서 오늘까지는 그래. 아, 우리 진짜 앞으로 더욱더 돈독하게 내일 아침 되면 내가 제일 진지하게 그런 걸 빼거든요. 자, 오늘 진짜 오늘 그 5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저희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예, 저희 또 2부 아유, 같이 하고 싶다. 또 함께 보시죠. 두팀 중에 한 팀은 끝장나는군요. 좋다. 어차피 나도 오래 갈 생각 안 했다고 해보자 한번. 저희가 전현무 씨가 이제 원래 있던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은 자리를 함께 못했습니다. 예, 전현무 씨가 안 오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저 조세호 씨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올라왔네. 분량을- 바짝 올라왔어. 분량을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얼굴 아주 좋아요 오늘. 굉장히 오늘 컨디션이 좋습니다. 편해 보이네. 오늘 준비한 코너는 이제 전설의 조동아리, 뭐 전설의 코너들을 좀 저희가 쭉 해봤는데 오늘은 스타 골든벨입니다. 드디어 이석진 씨가. 예, 제가 그래요. 고마워요. 라물라물라물라물. 근데 내가 뭐 친구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지난번에 여걸식 쓸 때도 지석진 씨가 있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미안한 얘기인데 존재감이 그때 없었나 봐요. 근데 에이, 무슨 얘기야. 이것도 이 프로그램도 김재동 씨가 먼저 또 무슨 얘기야. 너 했니, 저 이거? 뒤에 봐요, 저 뒤에. 어디? 저 뒤가 내 자리예요. 담당 PD가 날 딱 만나더니 그러더라고. 뒤에서 형님이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돼요. 현경 씨는 지금 입을 좀 띄워야 돼요. 네, 왜냐면은 그러고 싶어서 단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하필 단내. 오늘 게스트 그 명단 보니까 네네. 우리 좀 이따 들어오면 우리도 입 못 떼요. 아니 제가 보기엔 진짜 어마어마해요. 오늘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현경 씨는 골든벨 봤어요? 아, 전 봤죠. 아, 그래요? 재밌게 봤는데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여기 네. 앉으면 입도 못 대고 갈 줄 알았는데 아. 다행히도 MC를. 오늘은 박지훈 씨 역할을 조금. 네, 그래서 조금 그래요. 네. 예. 김지현 씨 이제 앞에 가요? 아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엄연경 씨하고 가고 지석 저기 씨는 또 앞에 뒤에 내가 유재석이만 없었으면 저기 앉는 건데. 저 뒤에는. 최동수비? 너니까 인정한다. 저기서 뭐 졸면은 때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저 뒤에서 뭐 하는 뒤에서 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뒤통수 보고 토크하는 거. 그래서 뒤통수 보고 토크하는 건 제가 국내 최고입니다. 어림잡아 토크하는 거네, 어림잡아. 어림잡아. 이 뒤에서 오잖아요. 과수원에 수박 한 20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이런 게 전혀 몰라. 왜 뒤통수 느낌으로 해야 돼, 느낌으로. 왜 찔러 봐요 이런 것도 그냥 느낌으로. 자, 오늘 그래서 역할을 좀 나눠봤는데요. 저하고 현경 씨가 앞에서 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이제 스타 골든벨, 네, 스라인, 뭐 프라인, 골라인, 든라인, 벤라인까지 조장을 좀 맡아주면 됩니다. 아 근데 오늘 스타 골든벨 제가 쭉 했었잖아요. 네네. 한상의 캐스팅이네. 아 그래요. 사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 모시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좀 오시니까요. 자 빨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보죠. 인원이 많아다 보니까 네. 발냄새가 이 형이 뻥 뚫리거든요. 이 형이. 네. 오빠, 내 마음속에 저장? 오늘 용량 초반에 너무 저장하네. 자 우리 스타 골든벨 본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 오셨네요. 그 뒤에서 이렇게 진행을 쭉 이렇게 좀 하시는데 오늘 그 뒷모습들이 다 어떻습니까? 아, 오랜만에 20명의 뒤통수들을 보네요. 네. 근데 저 자리가 네. KBS 정말 최고의 아나운서들이 앉던 자리거든요. 아, 그래요? 오현정 씨, 네. 박지윤 씨 등등. 예. 괜찮아요, 엄현경 씨? 이제 제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 괜찮네. 이 친구가 요즘 그 기운이 좋아요. 기세가 좋습니다. 근데 엄현경 씨가 많이 뻔뻔해졌네요. 네네. 이제 저런 얘기를 잘 입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저기 죄송한 얘기인데요. 아니, 근데요. 양쪽에서 얘기하니까 무슨 동굴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고 여기. 저희가 앞에서만 얘기하든지 뒤에서만 얘기하든지. 자, 우리 저 첫 번째 질문 한 분을 좀 인사를 나눠보죠. 우리 그 든라인의 박준규 씨. 예, 박준규 씨. 근데 박진규 씨가 네. 새로운 취미가 있다고. 취미요? 네일 아트. 아, 네일 아트를 하세요? 집사람하고 심심해서 같이 가자 해서 갔는데 나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하고 났더니 이게 반짝반짝한 게 솔직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하셨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아, 야, 네일 아트를 하시네요. 그게 제일 거친 걸로 먼저 밀고 그다음에 2번 밀고 3번 밀고 4번 밀고 5번 밀고 대박이네. 그다음에 6번을 계속 문대잖아. 그 어느 순간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아, 6번을 문질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6번이 맨 마지막 단계. 아니, 이거 누가 하세요? 그냥 바르면, 아니, 바르면 이게 우리 남자들은 이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거 같아가지고 답답하다고. 그게 답답한데. 근데 이건 안 그래.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면 아니 진짜. 그래서 아, 귀여워, 형님. 아니 근데 액션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그러다 손톱 깨지면 막 슬프시겠다. 우리 액션 이제 옛날에 직접 다 했는데 요즘 대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톱 안 다치게. 우리 딱 들어가갖고 동책 옆책이 다 하고 그 대역이 딱 하고 난 이것만 하면 돼. 그거 하면 돼요. 아, 대박이네. 들어간다 하면 그냥 그 대역들이 다 해주고 우리는 싹딱 어쩐지 드라마 싸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골라인의 이엘리아 씨. 아, 우리 굉장히 핫하신 분. 반갑습니다. 이분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아, 굉장히 핫하신 분이에요. 예. 핫하신 배우인데. 아니,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드라마죠. 쌈 마이웨이에서. 예, 저 굉장히 사랑을 받은 드라마 극중 배역 때문에 그런지 이게 좀 특이해요. 쥐약 같은 여자가 뭡니까 이게요? 제가 했던 역할이 네. 그 남자 주인공 동만 캐릭터의 첫사랑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버렸다 다시 나타났다 버렸다 다시 나타났다. 오빠, 나 그 남자랑 헤어졌어. 10분 40장인 탕수육하는 그래서 쥐약 네, 같다? 약간 그리고 결과적으로 약간 쥐약을 먹이고 싶은 여자가 네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게 붙여지지 않았나. 쥐약을 먹이고 싶다고요? 아, 네 대사에 나오거든요. 아, 대사에 그런 얘기가 있구나. 라는 동만이에게 쥐약 같은 여자였고 우린 걔한테 쥐약을 먹이고 싶었다. 너무 무섭다 표현이. 쥐약을 먹이고 싶다라니요. 그런 근데 악역이었습니다. 얼굴이 착하게 생겼는데 이게 악역이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박서준 씨랑 나오지 않았어요? 아 맞습니다. 네, 맞아요. 박서준 씨랑 그 키스 그쵸. 씬 있었죠? 아, 그게 김준호. 그건 저도 봤어요. 네. 아, 너무 잘하던데, 키스 씬. 이게 원래 뽀뽀신이었는데 키스신으로 바뀌었다.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아니, 원래 대본에 키스를 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최선을 그냥 다했습니다 대본에. 네 충실했습니다. 리지 씨. 누가 먼저 시작했나? 아니, 리지 씨 지금까지 다른 분들 질문할 때 가만히 계시는데 왜 갑자기. 요 질문에만. 정말 열심히 했다니. 아니 근데 우리가 대본을 보면 네. 지문에 두 사람이 키스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네. 그렇게 진하게 한다는 키스가 아니거든요. 아, 우리 그래요?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진하게 한다, 깊이 한다, 오래 한다, 적나라하게 한다 이렇게 바로 써 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박준규 씨도 그런 대본에 지문 뭐 키스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 그거 아니야? 찌른다, 깊게 찌른다, 푹 찌른다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좋았어. 근데 저희는 이제 사극을 하고 그러면 전쟁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가로 닫으면 그거 2박 3일 찍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그냥 키스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딥 키스를 했다는 거는 왜 그랬지? 그러니까 예리아가 NG가 많이 났었어요. 네.
키스씬이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이제 너무 조금 이렇게 무겁게 하면은 네. 약간 좀 오히려 좀 엔진할 때가 있잖아요. NG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드라마 내에서는 첫 키스씬이었어가지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 첫 키스씬이에요? 네, 첫 야, 그래도 키스씬이었어요. 박서준 씨하고 이게 첫 키스씬이면 그래도 뭐. 예. 아니 그 키스이 유명해요? 그게 그 네, 정도로? 되게 유명해요. 아니, 근데 이게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더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예. 남자를 아, 리드하고 멋있었어요. 예. 아, 네. 자기 감정에 솔직한 캐릭터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네, 캐릭터로서 맞아. 그냥 최선을 다 뭐 했습니다. 리드해주면 진짜 좋지. 키스 얘기만 한 10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너무 우리가 깊게 빠졌네요. 아니, 좋으네요, 뭐. 너무 좋네요. 예, 너무 깊게 빠졌어요. 아니 근데 이제 본명이 조금 사실 이름이 상당히 조금 엘리아스가 네. 굉장히 이쁘고 좀 독특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본명이십니까? 네, 분명입니다. 네. 네. 사실 엘리아 씨도 그렇지만 사무엘도 사실은 이게 본명이세요? 사무엘도? 네, 저도 분명. 아, 사무엘도 본명이군요. 네. 네, 분명입니다. 오늘 사실 그 사무엘은 여기 나오신 출연자 가운데 제일 그 최연소입니다 지금. 2002년생입니다. 야, 2002년생이에요. 월드컵의 해 2002년생. 아, 2002년. 잠깐 온 거야. 툭 치고 갈 거야. 좀 이따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예. 혜민 씨도. 예. 아 이름으로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예, 조금 살짝 갔다 온 거지. 혜민 씨도 좀 기다리시고. 그래요. 굉장히 아이돌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네. 지금 원조 아이돌 뭐 희진 씨부터 아, 시작해서. 우리 스타라인의 자, 레미복스. 웨이복스의 희진 씨. 우리 근데 때는 이희진 씨도. 베이비복스였어요. 베이비복스였어요. 네. 아, 그리고 그 이희진 씨가 요즘 네. 인기가 대단합니다. 품위 있는 그녀에서 아, 브런치 우리 뭐 가혜 씨도 그렇고. 예. 굉장히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 대단해요. 예. 지금 인기 실감하세요, 요즘? 예능에서 연락이 오거나 토크쇼 그리고 뭐 이제 기자분들이랑 인터뷰하는 게 연락이 계속 오는 거를 봤을 때는 좀 임팩트가 강한 아주 강한 드라마라서 저희가 좀 시선이 이모에 집중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솔직히 희선이 언니 예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지금 다 1순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한 드라마에 같이 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네. 근데 다혜 씨도 불른 역할을 해서 세상욕을 다 먹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욕먹는 캐릭터를 사실 처음 해봐서 저는 맨날 철없는 막내딸 역할을 보통 하거나 그랬죠. 네. 또는 털털하고 좀 남자 같은 역할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뭐 저런 삐리비가 다 있나 싶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악플을 읽었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아, 무슨 악플들이 좀 있었어요? 입 큰 매기 같다라는 게 있었고요. 가혜 씨는 왜요? 아름다우신데. 이 역할이 싫으면 그 사람도 싫어지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역할이 그러니까. 되니까. 아, 네, 그럴 수 워낙 있겠네요. 잘하셔서. 그래서 예. 그 나를 지칭하니까 너무 상처가 된다 싶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다 사전 제작 드라마하고 그냥 보잖아요. 집에서 이제 시청자 입장으로. 아유, 넘어갈만 하네. 근데 아, 근데 그만큼 자꾸 또. 연기를 잘했다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연기 잘했죠. 그 파스타 남지국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그게 아마 분당 최고 시청률을 그래요? 기록했죠. 예, 그때 그게 때린 파스타, 거예요? 파스타 아니에요, 얘기해주세요. 파스타. 파스타 따기. 제가 맞았죠, 파스타를. 맞았어요. 까르보나. 까르보나. 까르보나라로. 매콤한데? 드라마에 유서진 선배님이라고 나오시는데 네네. 다혜 양이랑 대립 관계예요. 네, 그 선배님의 남편분과 다혜가 이제 바람이 난 거죠. 바람이 난 바람이 거죠. 난 거죠. 근데 이제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처음에 이제 칼을 들고 이걸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는 대사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제 머리끄댕이를 연습 때부터 한 100번을 잡아 끄댕이 붓다가 진짜 방송을 보시면 제가 뒤로 목이 이렇게 꺾여요. 예. 근데 정말 웃긴 게 일어섰는데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걸리버와 이렇게 좀 그런 모양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저를 때리고 제가 언니를 때렸는데 그냥 세 걸음 날아가세요. 파워풀하게. 언니가 진짜 턱이 돌아갔다면서요? 그 진짜입니까? 아, 그래요? 제가 대사가 남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 하는데 팍 들어오는 거예요. 하고 입을 다물 새도 없이 어에 맞아서 어일은 돌아가죠. 예. 어에 맞아서 어일은 돌아가요. 남자가 되고 싶댔어? 여기를 맞았는데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어우. 이렇게 턱이 돌아가서 입을 그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밥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데 아우.
그리고 진짜 예, 저희 그때 그 후시 입힌 소리가 아니에요. 그 뺨 때리는 소리가 정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있어서 그 리얼함을 너무나 몸소 체험을 했는데 네. 그게 첫 씬이었어요. 아침 8시, 7시에 만나서 리허설을 하고 보자마자.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뭐 유서진 선배님도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정말 뻑소리를 치셨고요. 다혜도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짝소리를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뻑뻑 짝이. 네. 뻑짝.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최고의 정점 100만 뷰를 저희가 자, 다음은 우리 조세호 씨 뒷자리. 우리 스라인 한번 그렇죠. 좀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심쿵 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심쿵 라인이요. 거기서 툭 끊어지네요. 진짜. 심쿵해요, 거기서. 멘트가 툭 아니야, 앞에서. 나름대로 오늘 여기가 이제 꽃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위, 카이, 예, 아, 오늘 진짜 대단해요. 매니저분이세요 앞에? 거의 막 실장님이라고 보면 돼요. 보시는 모양나 봐요. 네, 오늘 아 잘생겼네 다. 준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아, 대단하네. 샤이니의 태민 씨하고 엑소 카이 씨는 춤선이 굉장히 섹시한 아, 아이돌로 대단하죠. 오셨다고. 아, 카이 씨 그 얘기 들어봤어요. 강 다니엘 아시죠? 네네. 그 친구가 그 롤 모델로 카이 씨를 이렇게 존경한다고. 너무 감사하네요. 다니엘 씨가 우리 저 진짜 롤 모델이 카이 씨라고. 참 궁금해요. 두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서 좀 춤을 뵌 적은 없지만 이제 몇몇 분이 벌써 입을 희진 씨, 뭘 좋아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아니 네. 솔직히 아이돌 이 친구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연예인 같고 그리고 얼굴이 너무 작아서 네. 지금 심쿵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 여기 근데 춤을 보지- 볼 수 있다는 게 다혜 씨 또 왜 그래요? 쳐다를 못 보겠어요. 이게 아이씨인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태민 씨 정말 팬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둘이 닮았어요. 다혜가 네. 여기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데 태민 씨를 본다는 거에 굉장히 흥분을 해서 그래요? 네, 너무 좋다고. 근데 옆에 앉게 되니까 애가 주체를 못하고 지금 부동자세요. 원래 이러지 않거든요. 오사카 팬미팅 이런 것도 찾아서 보는 아, 진짜요? 제가 그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막 원래 육아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첫째 애가 한 16, 18개월 때 진짜 막 너무 힘들 때예요. 그때 남자애가 힘들죠. 그러고 네. 되면 정말 비글이거든요. 네네. 그때 너무 지쳐서 이 육아는 언제쯤 끝날까? 나에게 자유는 오는가? 이러고 있을 때 네. 진짜 우연히 음악 방송을 봤는데 태민 씨 솔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근데 진짜 막 짜릿짜릿하더라고요. 육아의 피로를 덜어내는. 아, 진짜? 뭔가 진짜 예술을 보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그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가 핸드폰으로 데이터의 거의 80%를 다 태민 씨한테 소진하고. 아니 근데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카이 씨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네요. 하이 씨는 제가 애를 낳을 때 나오셔가지고 그때 시기가 중요해 시기가. 이게 시점이다. 시기가 중요해. 주변에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를 때여가지고 아, 그때는 이제 몸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상황이 네, 없을 때라. 그때는 없었네. 애기 낳을 그때는 때. 네. 저 나오신 김에 두 분의 이 멋진 춤선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따로. 따로. 좋아. 카이 씨, 카이. 멋있다. 야, 카이야, 너 멋있다. 자, 우리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카이 먼저. 카이. 여기서 어떻게 콤보바. 표정이 하나도 안 카이네. 엉덩이만 시름거리고. 김연자 씨도 김연자 씨도 좀 넋을 잃고 좀 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희진 씨는 어땠어요? 너무 떨렸어요. 너무 잘하네요. 진짜. 남자인 섹시해요. 제가 봐도 네네. 진짜 멋있네. 아, 진짜 옛날에 멋있네. 엑소의 카이 씨한테 그 랩도 좀 배우고 춤을 따라서 춰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어떤 랩 뭔데요? 조금 한번 해주세요. 엑소 랩 있었는데. 예, 한번 해봐요. 지혜야. 또 지혜. 아니 지혜는 왜 또? 지혜 씨 연락 주세요. 아니, 왠지 박준희 씨. 아니, 도대체 지혜가 누구예요? 지혜가 아니, 내가 꼭 지혜한테 해야 돼요. 딸이 없으신데 지혜라고. 또 다른 랩들이 보세라 너무나 완벽한 내 여자라 꿈속엔 부드럽게 너를 안고 너만을 위해서 나는 난폭해지고 와우 예. 또 다른 늑대들이 보세라 너무나 완벽한 내 여자다 꿈속에 부드럽게 너를 안고 너만을 위해 난 난폭해지고 예. 자, 일단 저기 우리 카이 씨 한번 바꿔. 이번에 우리 태민 씨 한번. 아, 지금 다현 씨가 벌써부터 대부분이 아 다현 씨 표정 봐. 대부분이 섹시하네 골반. 아, 그러니까요. 저도 누가 대놓고 제 앞에서 이렇게 뒷모습으로 춤추는 너도 남자가 막. 두 분이 다. 아니 근데 태미 씨하고 카이 씨가 친하기도 하지만 별명도 똑같다고. 어떤 별명이에요? 매직 핸드라고. 매직 핸드. 저희끼리 막 놀러 한번 갔었어요. 네. 태민이 차를 타고 놀러 갔었는데 태민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근데 막 핸드폰을 찾고 있더라고 차에서. 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 위에다가 핸드폰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뭐하냐? 야, 뭐하냐? 하고 제가 야, 뭐하냐? 야, 뭐하냐? 하고 딱 잡고 줬어요. 야 얘는 그 다음에 다시 탔는데 제가 핸드폰 잃어버린 거예요. 뭐하냐 너? 태민이가 야, 뭐해? 하더니 또 위에서 저한테 주더라고. 이런 걸 많이. 진짜 둘이 더맨더머네. 공항 패션도 그 백을 안 갖고 다니고 하도 잊어버려서 종이백을 갖고 다닌다는 게 이게 뭐예요? 아니 이제 그것도 잃어버리고 네.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들고 다녔었어요 잠깐. 아, 하도 백을 잃어버리니까. 아 근데 해외에서 신발을 잃어버려서 맨발로 입국한 건 뭐예요? 아, 진짜요? 네. 아 맨발로 입국한 건 아니고요. 신발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짐을 다 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야지 했는데 신발이 없어가지고. 아, 신발을? 아, 진짜 대박. 아, 대박. 야 이거 진짜 매직 신발까지 핸드네. 갔어. 최근에는 한번 핸드폰을 짐 가방에 싸버려가지고. 어쨌건 핸드폰 잃어버린 걸 티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이어폰을 끼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것처럼. 아, 핸드폰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태민 씨랑 카이 씨가 또 절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묘하게 두 분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슬라인 조장으로서 네. 사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볼까요? 네. 오. 누가 카이고 누가 거의 뭐 이상호, 이상민 씨처럼 닮았죠? 여자로도 좀 오해를 좀 많이 받으셨다고 두 분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머리 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머리가 길었어요 여기까지 브릿지도 예, 예, 넣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전학을 많이 다녔었는데 처음 전학 간 날 친구 어떤 남자애가 같이 화장실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갔죠 화장실에. 근데요? 근데 가자마자 저한테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 왜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나도 소변을 봐야지. 소변을 봐야지 안 뜨는 친구야. 그렇지. 여자인 줄 알아. 나도 소변을 봐야지. 그 친구야. 이렇게 하니까 저기서 봐야지. 여기 남자 화장실이야. 오해를 했고. 나도 소변을 봐야지. 그래서 제가 진짜 여자. 귀여워. 오해를 할 만하네. 그죠, 황경 씨? 네, 여자. 이거보다 이거. 여자네. 여자애도 예쁜 여자애네요. 다른 분들 궁금한데 좀 닮았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 좀 다영 씨는 신동엽 씨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죠? 아, 네. 제가 데뷔 초에 좀
조금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죠. 네, 그때 그래서 회사에서 네. 아 너는 좀 살을 빼던가 어떻게 하던가 좀 너 좀 어떻게 해보자. 그래도 걸그룹인데 그래서 일단 너도 걸그룹인데 신동엽 씨를 닮은 건 좀 그렇다라고 그러지. 오열하는 포인인데. 남자 선배님이시니까 그래서 양갈래를 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 전 막는데 원래 양갈래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양갈래가 금지됐었어요. 아 진짜로? 근데 지금은 풀렸어요. 아 괜찮아요 이제는요? 네. 아 미나 씨도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귀여웠어요. 아 지코. 아 주로 남자를 많이 닮네요. 아 그러네요. 아 그리고 이엘리아 씨는 네. 이태임 씨. 이태임 씨. 맞아요. 이태임 씨. 이거 많이 유명해요. 닮았네. 엘리아 씨, 이태임 씨 닮은 거 굉장히 유명해요. 많이 닮아. 아니 저는 이제 해투에서 푸시하네, 한번 이제 푸시. 네. 이거 박명수 씨가 네. 그 엑소의 멤버 중에 그 누구였죠? 백현? 시우민 씨 우민 씨. 나오셨을 때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야 마술사 최현우 닮았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해피투게더에서 이제 닮은 사진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찾아서 이제 그것도 올려주셨어요. 해줬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인터넷 뿅뿅뿅뿅 막 이러더니만 정말 SNS에 온갖 욕을 막 먹고 있어요. 저야 이제 어린 아이돌이랑 닮았다고 하면 너무나 좋고 기쁜 일인데 아니 박명수 씨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아니 최현우 씨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사과해요, 이제 박명수 씨.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하고 다니세요.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하고 다니시다고. 가희 씨가 보기에도 좀 최현우 씨하고 시우미 씨하고 어떠세요? 닮았어요? 닮았는데요? 아 닮았어요? 매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것도 사진 딱 2개 박아주세요. 네, 2개 딱. 두 배가 와요. 내일 아침에 또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희진 씨가 우리 그 아이돌의 조상이라면 이분은 한류의 조상님입니다. 자, 우리 아모르 파티로 역주행 중이시죠. 원조 와 우리 김현자 씨. 아니 사실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저희 배 선배님이신데. 예. 진짜 꽃밭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오른쪽에 박종규 씨고 지금 앞에 김수진 씨. 거의 대각으로 박명수 씨 앉아 계시거든요. 예. 갑자기 또 죄송하다고 좀 얘기를 하시니까 분위기 더 이상해졌어요. 예. 제가 여기 오자마자 나이를 다 물어봤어요. 네네네. 제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는 걸 좀 알았어요. 아 김현자 씨가. 네네네. 연자 누나가 나이 제일 많지 않아요? 지금 헛소리 한 거예요. 개그 하셨잖아요. 김현자 씨가 그러니까 되게 귀여우시네요. 받아줘야지. 아니 굉장히 웃음이 많으시고 그 굉장히 좀 더 농담도 좀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모르 파티 흥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당연하죠. 아니 근데 자 아모르 파티 요새 진짜 잘 돼가지고 기분 좋죠? 너무 좋아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원래 진짜요? 네, 완전 그 옛날에 났던 노래 아니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4년 전에. 2013년에 나온 노래인데 맞아요. 이게 정말 역주행. 야 이게 좀 어떻게 역주행을 하게 됐는지 좀 아세요, 김현자 씨께서? 저쪽 갱가 녹화 때 윤일상 씨를 봤어요. 아 그래요? 윤일상 씨가 작곡을 해주셨는데 작곡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때 얘기를 처음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은 엑소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엑소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뭐 엑소가 나온 그 테레비 때 제가 같이 나갔대요. 네네. 그게 열린 음악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엑소 팬들이 엑소가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잖아요. 자리가 비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보고 있을 때 제가 나왔대요. 아모르 파티가. 진짜 윤희상 씨가 얘기하신 엑소 덕을 보셨네. 네, 그래서 근데요? 그 엑소 팬들이 SNS에 올렸구나. 네, 그때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이게 있네. 아모르 파티의 역주행에 그러니까 엑소 팬 여러분들이 네, 그게 큰 역할을 했네요. 작가냐고. 카이 씨 이 얘기 들었어요 혹시?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이게 또 엑소 팬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큰일 하셨네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이게 이제 노래가 진지하게 흘러가다가 40초부터 이렇게 EDM으로 달라져요. 근데 여기가 아주 굉장히 킬링 파트입니다. 리지 씨가 네. 그 김현자 씨를 위해서 선배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대요. 아 그래요? 리지 씨 뭐 아모르 준비했어요? 아모르 파티를 선생님이랑 한번 듀엣. 콜라보. 콜라보로. 자 보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너무 신나요. 인생은 지금이야
선배님 제가 옆에 노래하는 걸 봤는데 네네. 상당히 저랑 좀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뭐가요? 저는 이렇게 잠깐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예, 일어나셔도 돼요. 예. 일어나세요. 이렇게. 굉장히 큰 웃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아니 이게 저는 사실 노래를 잘 못하니까 네네네. 고음에서 마이크를 놓거든요. 네. 예, 뭐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김현자 선생님은 마이크가 여기까지 와요. 맞아요. 아모레 바뀌어 난 이게 김현자 씨인데 박명 씨하고 좀 이유가 달라요. 봤으면 고음 때문에 그러신 거죠, 김현자 씨는? 네, 고음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순간 깜빡이. 순간 먼저 볼게요. 순간. 보이질 않네. 보이질 않네. 아니, 근데 김현자 씨.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마이크가 보이질 않네. 마이크가 진짜 안 보이진 않네, 진짜. 마이크가 보이질 않네. 아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여기 어디까지 올려요? 보이지. 돼요? 아, 돼요? 근데 마술사인 줄 알았어.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보이지 않네 할 때 마이크가 안 보이네. 이게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오해한다니까요. 진짜로 그 마이크가 이제 연자만. 수납이 돼요? 이게 소리가요? 이게 왜냐면 이게 목청이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크게 나가서 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딴 노래도 아무리 파티. 사실 천하장사 만만세 있잖아요. 아, 그것도 김현자 씨 거예요? 아니 모르셨죠? 맞아요. 김현자 씨 거예요. 천하장사 만만세 김현자 씨 겁니다. 청년만세 백호만세 천하장사만세. 아니 혹시 사무엘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천하장사 만만세?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봐요. 이거를 옛날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실제로 부르셨잖아요. 천하장사만세. 장소에 따라서 레퍼토리가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레퍼토리 굉장히 민요도 하고요. 네. 아니 왜냐면 진짜 다양한 장르를 다 하시니까. 네, 뭐 까투리 사냥을. 마이크 옆에 있으니까 좀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후야! 여기 아주 인간이 좋아요. 자, 이제 다음 분입니다. 누굽니까? 선미 씨. 어제 우리 저 골라인 선미 씨가 말이에요. 네. 축하해 줄 일이 뭐예요? 새 앨범이 나왔어요. 분명히 가시나. 가시나 여자 얘기하는 거, 여자. 네. 그 경상도 사투리 가시나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가시나. 어디 간다고? 내 몸에 가시가 났다. 가시. 아 우리가 예상한 게 다 틀렸네요. 다 틀리네. 어디 가는 것도 어디는 아니고. 가시나 이게 아니고 가시가 났다. 가시가 어디를 가시나도 있어요. 펀치라인이네, 펀치라인.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인 그런 장미꽃이라는 얘기죠, 장미꽃. 그러지 말고 노래를 좀 들려줘. 아 노래. 가시나 한번 조금만 들어주세요. 예. 슬픈 아픔도 함께 무뎌지는 거야. 좋아, 이제 너를 잊을 수 있게 꼭 같이 살려나답게. Can't nobody stop me now. Now, try me. 나의 원하는 모두가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 정말 미친 너냐면 왜 예쁜 나를 보고 싶나. 역시. 유성 씨. 야, 대단하네. 그 선미 씨 특유의 예. 머리 이렇게 섹시함이. 아 그러니까요. 근데 선미 씨가 그때 맨발 퍼포먼스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진짜 고충이 너무 심했다고. 이게 무대가 이제 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을 위해서 막 다 무대를 깨끗이 막 그럴 순 막 없죠. 그럴 순 없으니까 이제 무대를 하는데 발바닥이 자꾸 까매지는 거예요. 아 그거 봤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막 네. 얼굴 표정은 막 진짜 누구 잡아먹을 듯이 이러고 있는데 네. 발바닥이 까맣게 발바닥이 까맣고. 진짜 발바닥 새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보름달 할 때도 그렇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첫방 줄 때는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걸 잡으셨는데 이제 2, 3주차 되니까 이제 안 잡으시더라고요. 아, 발바닥을. 아, 참, 그래도. 근데 우성 씨가 예. 성희 씨의 팬이라고. 아, 그래요? 아, 예.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데 텔미의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대박이다. 그때부터 이제 핸드폰에 배경화면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선미 선배님이 이제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출신이세요. 아, 맞아요. 아, 그죠. 네. 네. 아니, 연결짓지 말라고요. 다혜 씨, 좀 참으세요. 희기 엄마랑. 아니, 또 화가, 예. 동국대학교를 시험을 봤었죠, 선미 선배님. 아, 진짜 선미 씨 때문에 동국대학교를 본 거예요? 네. 거기서- 일지망인 이유가 선미 선배님 때문에. 아, 진짜로요? 네. 아쉽게도 동국대학교는 진학을 못하고. 그냥 확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예비 3번을 받았는데. 연수대학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 3번. 서울예대를 가게 돼가지고. 아, 그래요? 아, 서울예대를 가요. 아, 좋은 학교. 김용만 씨. 아, 그래요? 서울예대. 네. 서울예대 좋은 학교야. 아, 그럼요. 아니, 사실 그 태민 씨하고 카이 씨도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해외 활동도 굉장히 좀 많이 하실 텐데 김연자 씨는 1988년부터 그러니까 그 태민 씨랑 카이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그렇죠. 활동을 하셨어요. 인기가 대단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15번 1위를 했고요. 오리콘 차트, 네, 오리콘 엔카 차트. 오리콘 차트. 15번 1위. 아니 얼마 전에 앨범 발표하셨죠 일본에서. 아니요, 며칠 전에. 싱글이 나와서 8월 2일 날 나왔는데요. 그거 몇 위 하셨어요? 저기 오리콘 엔카 차트 2위.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별로 활동을 못했어요, 신곡 활동을.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일본에서 디노쇼 출연료가 한 번에 1억 받고 오셨다면서요? 네. 1억 제가 받을 때도 있었어요. 아니 북한으로 초청을 받으셨다고. 네. 2001년하고 2002년 두 번 갔다 왔어요. 저기 어른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많이 나이 계시죠. 드신 분. 그분들을 네. 위해서 제가 효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진짜요? 네, 진짜로요. 그리고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이 전부 금지곡이었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공연하는 거 보고 너무 공연을 보고 그 해에 60곡인가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 소위 말하자면 북한 인민 여러분들이 숨어서 이 노래를 안 해도 되게끔 돼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02년 다음에 갔을 때는 막 동네에서 막 부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뭐 열차도 뭐 특별히 특급 열차. 네네, 그 김정일 씨만 타는 특급 열차가 있었어요. 그걸로 저희들이 국빈 대접이네요. 네, 평양에서 함흥까지. 그 기자는 달라요? 네, 전혀 틀려요. 막 침대도 있고 거기 그 전속인 요리사도 계시고요. 다 있었고. 그 좌석표에 김연자라고 딱 바꿔준 거예요? 본인 이름이 이제 김연자인데 원래는 네, 거기 연자라고 안 쓰잖아요. 만찬회 때 이렇게 다 이름이 써 있는데 김연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일 씨가 바로 김연자인데 우리 북한에서는 김연자라 그러더라. 그래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하고. 그 신문에도 났다면서요 노동신문. 네, 노동신문 일면에 나왔어요. 일면에? 같이 찍은 사진이. 뭐 그 신문에는 뭐라고 기사가 좀 떴어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제 공연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방송이 됐어요. 제 공연이 2시간 시간이. TV로요? 네, TV로 그래가지고. 근데 걱정 안 하셨어요? 처음에 초청 받았다가 이거 다시 그렇지.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아니, 생각. 그때는 걱정할 때지.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그 전에 부부가 납치당했었잖아요. 너 너무 걱정 안 해. 너는 초대 안 하니까. 잘 갔다 오셨잖아. 잘 갔다 오셨으면 다행입니다. 소리만 때문에 초대할 때마다. 그거 공연해야 된다. 아니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 진출 거의 좀 안 하던 시기인데 갑자기 그 좀 어떻게 일본을 진출하시게 된 건지. 제가 15살에 데뷔해가지고요. 18살에 처음으로 일본 갔어요. 와. 일본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10대에. 네, 10대 때. 일본 말로 노래를 부르셨어요? 네, 일본 말을 이제 모르니까 외워가지고. 우리 한글로 외워서. 적어서. 네. 왜 일본 가게 됐냐면요. 우리나라에 그 가요계 연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세할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오디션에 와서 봤는데 그게 합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오디션을 본 게 아버지 때문에 모신 거예요? 그 무슨 네, 얘기예요? 아버지가 공부도 못하게 하고 맨날 서울만 가려는 거예요, 저보고. 진짜요? 네, 가서 뭐 하라고요?
가수 되라고. 아버지가 아셨네. 네, 강제해서 이발소 하셨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맨날 손님만 오면 저보고 노래하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거울 보고 저 노래했어요. 손님이 머리를 자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서가지고. 무슨 노래? 그때도 역시 이미서 선생님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조기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알아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 좀 쌈을도 어떻습니까? 좀 그 본인은 이제 오디션 응시를 했는데 집안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어때요? 좀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셨나요? 어땠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제가 이제 저스틴 비버 노래를 처음 듣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울린다, 어울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한번 오디션 보고 싶다고 도전해봤는데 이제 그게 통과돼서 제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잘하는 춤 한번 볼까요? 아, 우리 쌈을 한번 볼까요? 가운데 와서 쳐봐요. 왜냐면 그래. 왜냐면 뒤에 반응 그래. 내가 없어 우리 싸움을. 아 이런 기분이구나 여기. 어떤 기분인데요? 네? 어떤 기분이에요? 아 뭔가 앞뒤에서 다 저를 쳐보니까. 우리가 기운을 줄게. 네? 기운 좋은 맞아보신 기분이. 귀엽다, 귀여워. 그렇습니다. 우리 쌈을 한번 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쌈을. 여기 저쪽. 부럽다, 부러워. 잘 추죠. 가볍다, 가벼워. 아니 여기 사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 잘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카이 씨 보니까 춤 어때요? 잘 추는데요, 너무? 진짜 잘 추죠.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너무 잘하는데요. 이제 흐름이 박자가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걸 잘 캐치해서 그게 춤으로 나오는 들으면서 추는 게 들으면서 추는. 근데 그 여유가 사무엘이 프로듀스 101에서 이 101명이 합숙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어땠어요? 처음 합숙했을 텐데. 이제 한 방에 거의 한 6, 7명 정도 쓰거든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발냄새가 아우 진짜 제가 남자들 비염기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근데 비염이 뻥 뚫리거든요. 발냄새.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효과도 있는데 아, 비염이 뚫렸어요? 네. 발냄새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이제 합숙한 게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형들 사이에서 좀 더 적응해지고. 아니 혹시 좀 그 당황했거나 네. 이런 거 좀 힘들었다는 거 좀 뭐가 좀 제일 힘들었을까요? 형들 코 고는 소리가 어떤 형이 좀 코를 좀 제일 많이 골았어요? 아 말해도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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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죄송해요. 네. 단일 형이. 네. 단일 형이. 네. 아, 디엘이 형이? 네, 저도 단일을 안 걸 줄 알았는데. 아, 강단이 형이? 네. 볼수 있지. 아니 근데 미나 양도 그 같이 합숙했었죠? 아, 네네네. 어때요? 그 합숙 분위기 우리 저 뭐 쌈말이 잠깐 얘기해 줬는데. 되게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왜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처음 합숙할 때는 몰랐으니까 네. 정말 캐리어에 그냥 옷만 담아서 갔는데 근데요? 점점 할수록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챙겨준 옷은 이제 숙소에다 놓고 네. 간식을 거기다가 다 채워서 캐리어 아예 간식 그냥 통으로 가져갔었거든요. 뭐가 좀 미나 씨는 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가 17살이어서 약간 그렇죠.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들어왔는데 신발장에서 신발끈을 풀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네, 그 상태로 그냥 잔 적도 있었고 그냥 네, 조금 잠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본인 잠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요? 네. 아니 근데 저 투표를 했었다고요? 사무엘에게? 네, 이렇게 실력이 좋은데. 아, 다혜 씨가 투표를 했었어요? 투표를 했었대 실제로. 저희 남편도 저 때문에 그 사이트를 2개 가입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네,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국민 프로듀서님이네요. 네, 그래서 제 인증을 따로 남편도 받아야 저 때문에 계속 투표했고. 아, 사무엘한테 투표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실력이 좋은데 자꾸 등수가 떨어지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예. 주변 사람들한테 투표하라고. 그때 이제 당시에는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겸손하네. 사장님은 뭐래요? 대표님 용감한 형제. 네. 아, 대표님이 용감한 형제예요? 용감한 형제예요. 저희 대표님은 화장실 들어가서 울으셨다고. 그분이 울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저를 뵈러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마주치면 울까봐 대표님 그 모습 보이기 야, 싫어서. 그 정도로니? 아니, 그 외모에. 아니, 용감한 형제가 그렇게 어리네. 아, 근데 외모적으로는 정말 무섭게 어려. 생겼거든요. 네네네. 네. 이제 마음은 정말 착하시고. 아, 진짜 그랬군요. 근데 보니까 그 우리 걸그룹들이 또 이제 다이어트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린 씨가 햄버거를 5개 먹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살이 안 쪄요? 연습생 때 이제 밤에 끝나면은 햄버거 집이 네. 좀 오래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쵸, 1+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좋네 이러고 그거 주세요 이러고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먹었어요. 네. 배고픈 거예요. 앉은 자리에 3개를 먹었는데 그 배가 저 예린 양 네. 혹시 기생충 있는 줄 알아요? 아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걸그룹 할때 기생충이 뭡니까, 기생충이? 아니, 이게 병원 되게 걱정이 돼가지고 꾸준히 예린이가. 먹고 있어요. 아니 저 먹는 거라면은 우리 저 든라인에 미나 양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나는 사실 그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오디션 너무 서운한 게 미나 양이 좀 통통한 게 너무 귀여웠거든요. 너무 살을 빼가지고. 아니, 근데 좀 감량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몇 킬로 뺀 거예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한 9kg 정도가 빠졌는데 너무 많이 빠졌네.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주변에서 살이 빠졌다고 얘기를 많이 빠졌어요. 해주시더라고요. 야, 9kg면 용만이 머리가 하나 나간 거예요. 용만이 머리가. 야, 큰 머리. 예, 큰 머리 하나 나간 거예요. 미나 씨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연습생 때부터 힘들어하셨다고. 네. 연습생 때부터 약간 그 정해진 몸무게 그 있구나. 목표라는 있구나, 게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있구나. 좀 그거를 달성할 때까지 약간 그런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막 화장실 들어가서 초코바 먹으면서 막 울고 막 저희 매점에서 그랬었어요. 만났어요. 매점에서. 아, 진짜요? 네. 저희가 같은 학교거든요. 고등학교가 같아요, 두 분이? 네. 아, 저 얘기 들어보니까 고향이 같죠, 두 분이요? 네, 맞아요. 어디예요, 고향이? 같은 제주도. 아, 두 분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셔가지고 성공을 하셨구나. 아니, 진짜 신기하겠어요. 이렇게 가요계에서 또 만나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냥 친구가 맨날 같이 있으니까. 네. 좋죠. 많이 서로 힘이 돼주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아, 두 분은 좀 서울에 언제 올라오셨어요? 다영 씨. 굉장히 파워풀하게 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애가 자꾸 쑥스러움을 타니까. 표정은 아닌데. 무슨 쑥스러움을 타요?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네.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는데요? 털털하죠. 아니, 둘이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학교 때처럼 잠깐 학창 대화를 좀 시절이 나눠보세요. 그럼 저 대화를 제주도 방언을 하지 않아요? 아니, 다영이가 미나네 교실을 찾아갔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저희 제주도에서 친구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 학교가 약간 예고여서 네. 근데 제가 제주도 친구들한테 야 너네 학교에 제주도 애가 한 명 더 있다. 5반이니까 가서 찾아봐라. 네. 그래서 제가 5반에 가서 딱 문을 열고 야 여기 제주도 애가 누구?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사투리로. 누구? 그러니까 미나가 교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진짜 얘가 딱 토끼 눈을 하고 난데?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갑자기 제가 너무 반가워서 네. 기? 막 해가지고 이게 사투리구나. 야 나가 제주도 막 해가지고 야 나가게 해가지고 같이 매점 가고 막 나가게? 이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신기한 게 서울에 와서 제주도 사투리를 막 그렇게 많이 쓴 적이 없는데 네. 제주도 친구를 만나니까 그냥 제주도 말이 저도 모르게 그냥 좋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조금만 한번 그때를 좀 회사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진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해서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냥? 만나면은 막 야 다영 잘 지내? 야 너 모형살이 용 빠져? 뭐 가희 얘기 건강 거 들었니? 가희가 누구? 가희 있네 걔. 개? 기? 무사개. 나도 모르게. 무사 그럼 뭐라 하니?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젊은 해녀 아니에요? 영해녀.
그래서 진짜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두 분이 정말 반가워하고 있다는 건 확 느껴졌어요. 네. 진짜 네. 오랜만에 봤어. 네. 다영 양 보면 알겠지만 애교 머신이래요. 맞습니까? 여름양이라고 있어요. 걔가 애교 담당인데 제가 걔한테 좀 많이 배웠거든요. 아, 같은 그래요? 막내라서. 배운 거 좀 몇 개만 좀 부탁드려도 돼요? 요즘 그 원어원의 박지훈 님이 아, 지훈 씨가 또 애교가 참 기가 막혀요. 저장? 네. 저장을 제주도 사투리로? 오라방 나 맘에 저장 하쿠다이. 앞에서 김용만 선배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에너지가 너무 밝고 좋네. 나 그래.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미나 씨도 저장 혹시 돼요? 저요? 네. 가자. 어떻게 저장. 오라방 내 맘속에 저장 하쿠다이. 오빠빠. 잘한다. 다영 씨! 왜요? 너무 잘하니까. 아 너무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요. 다영 씨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요. 예린 씨. 예린이 서운해요. 이적이 애교 부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디 카메라 보면 돼요? 디테일이 있어. 홍삼을 내 뱃속에 도장? 엘리아 씨. 엘리아 씨.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의 저장? 진짜 엘리아 씨 버전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오빠 내 마음속에 저장? 잘한다. 선미 씨 한번 부탁드려도 돼요, 선미 씨? 아니 저는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예. 선미 씨가 애교하는 거 처음 봐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 마음속에 선미 저장. 저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3회. 3회 한번 가야죠. 3회. 3회 저장 한번 가죠. 3회 버전으로. 네. 누나로 해야지 누나로. 아우 부담된다. 네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의외로 이런 거 쑥스러워하네요. 잘할 것 같아. 굉장히 잘할 것 같았는데. 리액션이. 하나, 둘, 셋. 누나! 야 은근히 남자네. 은근히 남자야. 또 목소리도 변성이 와가지고. 거의 해보겠습니다. 누나 내 마음속에 저장. 라인마다 다 했는데. 좋아요. 박준규 씨. 박준규 씨. 준규 형님. 박준규 씨. 박준규 씨 저장 한번 형님한테 가요. 누나는 일단 저 회갑을 넘으셨습니다. 누나 머릿속에 준규 짜장. 아 귀여워. 나왔어요. 사무실 빨리빨리 하고 끝내자. 나가는데 다혜 씨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아, 전 남편이 주택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여기 나가지도 말라고 그랬어. 야, 자존심 저장 용량 넘쳤어. 오늘 용량 초과네. 너무 저장하네. 아니, 현희 씨가. 예. 사실 이제야 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하죠. 마술사 최현우 씨입니다. 하정우 씨 때문에 마술사가 되셨다고요? 제가 하정우 씨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네. 훨씬 어려 보이는데 좀. 네. 이 정우는 그때만 해도 전교생이 그때 3,000명 정도 됐는데 네. 그 3,000명 모두가 아는 아이였거든요. 농구도 너무 잘하고 남성미가 막 난 마초야 막 이런 게 있어갖고 예. 은광여고 학생들이나 뭐 진성여고 학생들이 맨날 막 기다렸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도 뭔가 좀 재능이 있으면 농구는 좀 안 될 것 같고 좀 또 다른 특기가 있으면 안 될까라고 싶었는데 그때 카퍼필드 형님께서 여자 연예인 다 옆에 있는데 빡 하니까 그 여자 연예인이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마술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복권 번호를 예측하는 마술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진짜요? 진짜 1등 당첨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아니 진짜? 근데 기사를 먼저 냈어요. 다음 주에 나는 1등 복권을 당첨될 것이다. 기사를 먼저 내고 이제 공개 방송에서 실시간 그러니까 생방송이죠. 생방송에서 제가 로또를 구매를 해서 그걸 예언을 했다라고 이제 걸어놓고 이게 딱 1등 당첨이 됐을 때 이게 돌렸을 때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죠. 아니 본인도 놀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네, 저는 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마술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겠지 그러 하는데 정말 하루에 수백 통의
문자와 전화가 회사로 폭발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권회사에서 한 번은 저를 고소한다고 그랬어요. 왜? 왜냐면 안 그래도 뭐 조작이니 말이 많은데 이거 좀 심각하다. 이거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복권회사 홈페이지에 사과 영상도 올렸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복권 같은 거 혹시 사보신 적 있어요? 번호 같은 거 이렇게 뭐 내기 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용만형 계시죠? 그런 거는 좀 그런 얘기는 번호는 뭐 상관은 없지만 번호 좀 알려줘봐. 이거 좀만 보면 안 돼요, 마술? 야, 그럼 마술 한번 좀 이거 이런 거에다가 음악이 또 음악이 있어요. 그대로 되고 계세요. 선, 물을 집어넣겠습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마술이. 보통 마술은 아니야. 네. 보통 마술이 아니에요. 물을 집어넣습니다. 장거 아니겠죠, 토니 씨하고. 자, 잘 보십시오. 저는 홍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홍차가 서서히 바뀌게 할 겁니다. 서서히. 색깔이 바뀌나 봐. 색깔이 바뀌나 봐. 자, 이제부터 홍차를 집어넣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천천히 홍차를 바뀌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갑니다. 1, 2, 1, 2, 뭐야? 감사합니다. 자, 홍차가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었어, 이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진짜 이거 홍차 맞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진짜 제가 홍차예요? 직접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셔보고 네, 진짜 마셔도 되고 태민 씨 다 나눠서 진짜 홍차 나겠지. 홍차예요? 와, 진짜? 홍차인데 나는 저거 무슨 용액을 준 거 아니야? 홍차요? 아 진짜 홍차야. 자, 카메라 통해서 홍차가 있으면 쭉 보여주세요. 카메라 통해서 홍차가 있으면 쭉 보여주세요. 와, 이거 완전 완전 야, 홍차야. 이거 대중 네, 그 홍차야. 대중. 전혀 줄지 않았어. 다들 겁나서 조금씩만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쭉쭉 이게 마셔야 돼요. 나는 용액을 뭘 탔다고 생각해. 아니, 이거 나도 완전 이거. 이게 무슨 화학약품 아닌가? 아니, 진짜 홍차예요. 그래요? 아, 실제 홍차라고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그 다 홍차. 드셔보세요. 근데 이게 나는 흔들면 이 용액이 천천히 그 안에서 화학 작용을 해서 변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한 번에 확 바뀌더라고. 1, 2, 와, 신기하다. 와, 완전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신기하다. 아니, 좀 아쉬운데 좀 다른 거 없습니까? 네, 이번엔 제가 아주 저 멀리서 갖고 온 거울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거울을 보여드릴게요. 앞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울 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막혀있는 그렇죠. 거울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거울이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말이죠. 미녀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능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자, 우선은 제가 앞뒤를 이렇게 막아보죠. 자, 그리고 정말 반응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게 반응을 한다고요? 네, 여러분 모두에게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박명수 씨 한번 나와보시죠. 가장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박명수 씨 이쪽에 서주시고. 자, 이제부터 아니, 이게 거울을 제가 들겠습니다.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죠. 자, 만약 박명수 씨가 미남이다. 거울이 박명수 씨를 통과하게 됩니다. 미남이면? 네, 미남이면. 그러나 미남이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지 말이 모르겠습니다. 돼야지. 아니, 나 이런 마술까지 준비하시고. 자, 이게 마술로 가겠습니다.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호 하나, 둘, 셋 가볼게요. 정말 박명수 씨가 미남인지 한번 보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있어.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 돼요?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미남 아니면 두들겨 맞는 우리 사회가 이래요? 아니, 그럼 우리 명수 씨는 우선 미남이 아닌 걸 판단했으니까 두들겨 맞고는 나가는 거예요? 카이 씨 한번 나와보시죠. 카이 씨입니다.
아, 카이도 맞으면 웃기겠다. 만약 저는 이게 거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울이 반응하는데 만약 카이 씨가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럼 전 정말 엑소팬들한테 맞아 죽을지 몰라갖고. 자, 과연 정말 우리 카이 씨는 미남일지. 자, 우선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울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카이 씨 그대로 뒤에도 어떤 이상도 없음을 보여드리고 차렷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고 과연 카이 씨가 진짜 미남일지를 알아보죠. 자,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 고! 그대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발 빼볼까요? 발 빼볼까요? 네, 발 빼보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진짜로 우리 잘 통과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카이 씨는 진짜 미남으로 이 거울이 판단했네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아, 정답이에요? 멈출 수가 없잖아. Can't stop.